전공은 재학생에게 물어봐! 와!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김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민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과대학 공업화학 고분자공학부 공업화학 전공인 21학번 정성민입니다. 우선 화학과는 물리, 유기, 무기, 분석, 생화학 총 5가지 분야의 화학에 관한 이론과 실험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화학의 기본 원리, 물질의 성질과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며 실험실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분석하고 실습합니다. 네, 저희 화학공학과는 화학과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학과인데요. 화학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화학공학과는 조금 더 공학스러운 학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화학과가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물질들로 저희 화학공학과가 실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공정을 설계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수식이나 물리적 지식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쩌면 화학보다는 물리나 수학 쪽에 더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업화학 전공은 도료 제조 및 도전 공업과 표면 처리에 관한 기초 이론을 확립한 후에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 기술을 연마하여 각종 중화학 분야인 가전이나 자동차, 조선 및 제철 분야, 철 구조물인 산업 플랜트 분야 등의 공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 위해 고급 표면 처리들에 대해서 배우는 전공입니다. 네, 그럼 혹시 다들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누나들이 화학 전공이어서 그런 영향도 좀 많이 받았고, 그 대학 입시하면서 저희도 이제 과를 찾아보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공업화학이라는 전공에 관심이 생겨서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과학 실험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직접 화학물질을 합성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이 흥미로웠기 때문에 또 교과서에 나와 있던 실험뿐만 아니라 저만의 실험을 설계해서 그 실험을 직접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서 하고 싶다는 생각에 화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고등학생 때 화학 원 과목 배우셨나요? 네. 당연하죠.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마땅한 진로를 못 찾고 있었는데 이제 화학원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이제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대로 화학이라는 과목을 꽂혀버린 것 같습니다. 또 저는 화학뿐만 아니라 좀 수학이나 그런 이공계열 과목도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화학보다는 화학공학이 좀 더 끌렸고 이렇게 화학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들 학과에서 재미있었다, 인상 깊었다 하는 수업이 있었을까요? 제가 인상 깊었던 수업은 유체역학인데요. 유체역학 뭘 배우는 과목인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유체, 그러니까 흐를 수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학문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부력이나 점도, 마찰력, 그리고 베르누이 법칙과 같은 물리적인 지식들과 또 나비의-스톡스 방정식 같은 복잡한 수식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내가 마치 물리나 수학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체역학은 이제 화학 통정학에서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문으로 이제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할 수능과 같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체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수업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수님의 강의력이 좋으면은 저한테 인상이 되게 깊게 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첫 수업이 분석화학이었는데 그때 교수님 강의력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과목 들었어요. 분석화학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열심히 듣긴 했는데 아, 좀 어려웠던 기억이.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어렵긴 했는데 이제 분석학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리하거나 그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상대적인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이 혈당을 재잖아요. 자가혈당 측정기가 그 쉬운 예인데 자가혈당 측정기는 혈액에 일정한 전압을 가해서 혈중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생성된 전자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혈당 수치로 환산하여 인간 혈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화학과에서 인상 깊었던 수업이라고 하면 실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학과는 1학년 때부터 매 학기마다 실험 수업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분석기기를 다뤘던 실험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직접 합성한 물질을 분석 기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물질의 구조나 성질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실험 수업이 아닌 이상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 화학 전공 내용은 요즘 날씨에 필수인 자외선 차단제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의 제품 뒷면을 보면 전공에서 배운 화학 물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표는 성분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분표의 첫 번째부터 10번째 원료를 확인하게 되면 그 화장품이 어떤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나에게 맞는 적절한 화장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시은 씨는 선크림 살 때 원료를 다 확인하시고 사나요? 근데 저는 그냥 베스트셀러로 삽니다. 네, 그럼 저는 일상생활 속 화학공학이 사용되는 예시로는 이제 저희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선 타이어에 사용되는 고무와 그리고 기름, 그리고 도로 위의 아스팔트 모두 원유를 정제하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차 내부의 에어컨과 히터와 같은 냉난방기에서도 열전달을 낮추거나 높이기 위한 전문 지식들이 요구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전기차의 배터리 역시 전기화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많은 화공 엔지니어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공업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페인트입니다. 페인트의 필수 성분 중 하나인 바인더는 색소와 표면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바인더는 합성 수지, 아크릴, 그리고 이제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화학 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물질들의 합성과 조합에 대해 공업화학적 측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그 부경대 화공 왔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후배님들을 위해서 부경대 맛집 포커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제가 4학년이니까 이제 올해 입시가 마지막이겠죠? 네, 다들 저희 화공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학과와 이에 맞는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학과와 입시 전형으로 부경대학교에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저도 수험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그럼 안녕!